2025년 1월부터 7월 초까지 동양철관의 주가는 정말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월 10일 무렵 주가는 600원 수준에서 시작했는데요. 이후 한동안은 큰 움직임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2월 중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죠. 특히 2월 10일에는 저점 600원을 찍은 뒤 그 자리에서 정확히 3배 이상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열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중심 가격대가 점차 위로 올라갔죠. 4월에는 한 차례 급등 이후 강한 조정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1,300원 부근에 안정적인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5월과 6월에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8일 동양철과는 장중 최고가 1998원을 터치하며 이번 상승 사이클의 정점을 찍었죠. 종가는 1962원으로 마감했고 무려 전일 대비 27%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약 3억 2천만 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일부 출회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분석입니다. 현재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은 5일, 20일, 60일, 그리고 120일선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 구간에서 5일선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일선은 단기 매수세를 반영하는 지표로 주가가 이 선을 상방 돌파하며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7월 8일의 급등도 정확히 이 조건을 충족했죠. 21선은 보통 단기 트렌드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6월 중순까지는 21선 위아래를 오가며 정체되는 모습이었지만 6월 말부터는 21선이 명확하게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급이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21선을 중심으로 5일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은 흔히 말하는 골든크로스 직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61선은 중기 추세선으로 보는데요. 6월 초까지만 해도 61선은 평평하게 눕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실히 꺾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중기적인 추세 역시 상승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특히 7월 8일에 장대 양봉과 함께 주가가 61선과 큰 이격을 두며 치솟은 모습은 이 평균선이 이후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121선, 이 선은 보통 장기 추세를 의미하죠. 121선은 2월부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후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가와의 이격도 점차 커지고 있어서 추세 자체는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기 평균선이 상승하는 와중에 단기 평균선이 위에서 강하게 벌어지는 구조는 이른바 멀티 골든 크로스 형태로 강력한 상승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거래량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은 언제나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7월 8일 거래량은 연중 최고치인 3억 2천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강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적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급등했다면 이는 매우 강한 매수 시그널입니다. 과거 거래량을 보면 3월과 4월에도 집중된 구간이 있었죠. 이때 가격은 급등했지만 바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반면 6월 말부터는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며 가격도 따라오르는 이상적인 거래량 가격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구조예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건 단순 단타 세력이 아니라 중기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MACD 지표를 살펴보면 차트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동평균선 흐름으로 유추했을 때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상향 돌파한 시점은 6월 중순 정도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본격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흐름은 7월 8일에 피크를 찍었죠. MACD 오실레이터가 증가하는 국면이라면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건 과매수 상태를 의미하긴 하지만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상단 밴드 위에서 밴드 워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추세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캔들 패턴을 볼까요? 7월 8일에 동양철관 캔들은 전형적인 장대 양봉입니다. 시가 1551원에서 시작해 종가 1562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시촉에서 거의 밀리지 않았고 윗꼬리도 짧은 형태예요. 이는 강한 매수 의지가 반영된 캔들 패턴입니다. 이런 장대 양봉은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면 상승 피날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거래일 흐름을 꼭 체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2025년 상반기 동안 동양철과는 저점 600원에서 고점 1998원까지 약 3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적 흐름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우상향으로 전환됐고 거래량 증가와 이동평균선 배열 그리고 강한 양봉 캔들까지 모든 지표가 현재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한 만큼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엔 동양철관에 대해 기술적 분석이 아닌 최근 이슈 중심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철관이 주목받는 근본적인 배경부터 짚고 가야겠죠. 이 기업은 이름 그대로 철관, 즉 강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나선형 강관과 직선이음 강관 같은 수송용 파이프라인이고요. 국내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석유나 가스 이송용 배관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한동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 시장의 시선이 다시 동양철관으로 몰리는 이유, 바로 정책 모멘텀과 글로벌 수요 변화, 그리고 기업 자체의 구조 개선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SOC 확대입니다. 정부가 노후 상수도, 하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국토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3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 배관을 전면 교체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게 단순한 공공 인프라 정비가 아니라 강관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촉매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동양철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 대상 납품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서 이런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단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방 공공기관 입찰에서 계속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죠. 두 번째 이슈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 천연가스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도 배관은 핵심 인프라로 분류됩니다. 특히 고압을 견디는 강관, 특히 용접 강관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죠. 동양철관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라인 고도화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실제로 수소 배관 인증 관련 테스트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전통적인 상수도관 업체에서 수송 영재와 에너지 수송까지 대응 가능한 차세대 강관 기업으로 진화 중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업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내부 체질 개선이 가속화됐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원가 절감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강관의 저가 공세가 둔화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과거에는 원가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지만 지금은 수요와 단가가 동시에 안정되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죠. 특히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증가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건 일회성 효과가 아니라 경쟁구조 재편과 정책 수혜, 그리고 원가 개선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실적 흐름은 투자자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이 회사 이제 진짜 실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은 단순 테마주를 넘어 기관과 외인의 장기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죠. 실제로 최근에는 중소형 가치주 포트에 동양철관을 편입했다는 운용사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분 구조입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최대 주주 측 지분이 소폭 증가했고 자사주도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중이에요. 게다가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 부사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지분 희석 우려가 적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겐 호재로 작용합니다. 주가 급등 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바로 희석인데 동양철관은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7월 초 주가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최근 거래량 급증과 함께 나타난 급등이라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 실적 개선과 정책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정 지지선 위에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600원에서 1700원 구간은 과거 거래량이 몰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기술적 관점에서도 수렴형 지지선이 형성된 구간입니다. 단기 눌림목에서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만하죠. 중기적으로는 더 확실한 그림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SOC 예산 집행, 수소 파이프 인증 완료,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모두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 전후로 또 한 번 더 강한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아직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PER이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봐도 철강 소재 섹터 평균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즉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원가 압박이 생길 수 있고, 둘째, SOC 사업이 지연되면 수요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대부분 외부 요인으로 기업 체력이나 사업 구조에 큰 손상이 없다면은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철과는 지금의 주가 흐름이 단순한 단타 세력이나 수급 장난이 아니라 정책, 수요, 실적이라는 삼각축이 만들어낸 흐름이라는 점에서 단기 급등 이후에도 계속 주목해야 할 종목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는 만큼 이 시점을 기점으로 또 한 번 큰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트레이딩보다는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이 종목에 접근하는 훨씬 현명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